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정당의 선거 전략 집중 취재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증으로 진행을 막는 관건이지만 좀처럼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남문광장 개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우선이던 피난 방식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새로운 대처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색의 지역 권력 심판을, 군소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각자 꺼내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총선 목표는 4년 전과 같은 18석 모두를 석권하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이낙연, 송영길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 을과 서구갑,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 일부 선거구가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 각각 한 석씩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필두로,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상임고문을 앞세우고 있고, 개혁신당은 천하람 변호사를 비례순번 2번에 배치하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에서 전국적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군소정당들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광주 전라 지역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2%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5%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인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누구라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규격 이내의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는 16일 뒤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협하는 질환은 치매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적극적 치료를 통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치매 등록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농촌마을 회관에 노랫소리가 요란합니다. 매주 2차례 열리는 노래 강좌.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를 배우고 생활 방식을 개선합니다. 노래 부를 때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어깨놀이에서 운동한 게 좋고 집에서도 그냥 즐겁게 살고 노래 틀어놓고 그래요. 인구 6만 4천 명인 해남군에서 치매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나이는 60세 이상. 전체 인구의 4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남군은 매주 목요일을 치매 안심센터 방문의 날로 정하고 무료인 치매 안심 택시도 운행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인근 병원과 협진으로 적극적인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치매도 이제 예방과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매 환자의 돌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의 9.8%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환자는 76%인 2,247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매 증세를 숨기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 전체 신경과 전문의는 모두 3명. 그나마 민간병원 소속이어서 보건소는 이들을 파견 형식으로 초빙해 진료하는 상황. 매주 목요일은 치매 안심센터 가는 날을 적극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서남의 갯벌에 조성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 상반기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을 확보하고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 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 측량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10여 년간 사용하면서 토지 경계 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국가정원의 리뉴얼을 통해 정원 내 남문광장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 과정에서 남문광장 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리뉴얼 중인 꿈의 다리와 연계, 새로운 개념의 핵심 콘텐츠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폐쇄된 순천만 국가정원. 현재 국가정원은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비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생소한 컨셉으로 튤립 50만 본을 포함한 150만 본의 봄꽃들로 화훼 조경 연출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부 곳곳은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접목된 컨텐츠들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득기 씨는 국가정원 리뉴얼 과정에서 남문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전격 철회했습니다. 대신 남문광장 일원을 새롭게 리뉴얼함으로써 국가정원 내 새로운 명소 스페이스업으로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낡은 온실과 또 수로 등을 정비하면서 약 한 4,700평 정도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를 우주를 이번에 주제로 삼으면서 여기에 대활주로 같은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남문광장과 연결된 꿈의 다리도 상상력을 극대화해 우주선이 다리 위에 내려앉는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디지털을 융복합한 콘텐츠들이 적용됩니다. 우주선의 돔이 지금 올려져 있고 내부가 우주선 내부 체험들 그리고 원시 순천만 또 하나는 물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콘텐츠로 무장이 새롭게 됐습니다. 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가정원 남문광장에 대한 개방 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했지만 국가정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재개장이 이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 새롭고 다양한 실험 정신이 담긴 결과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불나면 대피라는 구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 화재 시 우선 대피 위주였던 피난 방법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어 소방당국이 아파트 화재 피난법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 3분여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식용유가 과열돼서 이렇게 발생한 화재인데 바로 다행스럽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층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해당 호스에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구호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4,000여 건. 이 가운데 90%가 화염이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발화 지점만 연소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들로 인한 사망자 174명 가운데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71%.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일단 밖으로 대피하면서 오히려 복도나 통로에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피 위주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요령도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세대에 대기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거나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혹은 옥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075명. 이 가운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434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모든 화재가 위험하지만 아파트 화재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에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박이승 목포 소방서장과 함께 아파트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파트 화재가 다른 화재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화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면은 대피가 우선인데, 아파트는 특히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 구역에 가까운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피 요령만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 대피 요령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불나면 대피 먼저가 저희의 아파트 화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특히나 부각되는 것이 다른 집에 불이 났는데 대피를 하다가 계단에서 연기에 질식돼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대피를 하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모형도 준비하셨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 대피 요령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전까지는 불나면 대피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아파트 대피 요령을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러면은 실에서 거주해 주시고,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른 집에 불났을 때 내 집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일명 이제 그 아파트의 공용 굴뚝이라고 합니다. 공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아파트에 머물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소방서에 좀 이렇게 신고를 해주신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이 어딘가를 전부 다 아파트 세대한테 이 관리소에서 공지를 해주시고, 불난 세대 밑으로는 화재의 특성상 거의 안전하다 보시니까 밑에 거주해 주시고, 위에 층 불난 세대의 윗세대에 거주하신 분들은 공통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새 들어오는 경우에 화장실 문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조 설비 그 아파트 환기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환기구에 거기를 댐퍼라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손을 봐주시고, 또 유사시 화재 시에 화장실을 통해서 유동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틈을 좀 막고, 그렇게 실내에서 거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음은 분란 세대 바로 위층은 화염을이 뚫고 베란다 쪽으로 올라올 염려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란 세대 바로 위층은 대피가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좀 위험을 무릅쓰고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이 같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아파트 화재 시에 대피 요령이 많이 바뀌고 또 그 대피 요령 상황 판단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아파트의 책임 있는 관리소장님들이 우리 소방서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대피 요령도 또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아주 세밀하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이승 목포 소방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강풍에 꺾여 구조물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던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 대해 건설업체와 지자체가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업체 측은 700톤급 크레인 등 해체 장비를 동원해 어제 새벽 4시 40분쯤 파손된 타워 크레인의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업체 측은 아직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지지대 철거에 대해 다음 주까지 해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시동을 거는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 지역정착 희망적금 사업을 지원합니다. 희망적금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해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현재 선발된 청년 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희망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187개 교회 연간 운영비 72억 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조기 집행 예산에는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용품 구입비, 차량 임차비 등이 포함돼 오는 5월 목포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에 필요한 취업, 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취업 면접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 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세에서 65세 이하 여성으로 다른 유사 지원을 받는 여성과 여성 농업인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돗개비 공연을 오는 내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구례와 해남 등 지역 순회 공연합니다. 우리랑 진돗개비는 2020년 조연된 창작 국악극으로 전국 박물관과 공연시설에서 수십 회의 공연을 펼친 남도국악원의 인기 작품입니다. 해남군은 오는 5월 1일 해남 군민의 날을 앞두고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군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자랑스러운 해남인 1명과 군정발전 유공자 25명 안팎으로 군민과 추장 인사가 추천 대상입니다. 자랑스러운 해남인은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수상했습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 진도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구직자와 농가를 연결하는 농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등 10억 원을 들여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지역 농가에는 참여 촉진 수당이 지원됩니다. 해남군이 은둔형 외톨이 주민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8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해 사회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전문 통합사례 관리사를 위기 가구에 배정해 한 달에 2차례 이상 정기적인 방문과 소통을 시작으로 은둔 단계별, 형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되는데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전국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로 오겠고요. 비와 함께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목포와 한평이 11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13도, 한평 15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진과 장흥이 14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급격한 기압 변화로 낮 동안 전남 서해안은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43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전남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케어받는 자동차 보험 찾았다. 악사. 가격도 보상도 케어를 알만하네.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용각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용각산 쿨 신제품 출시. 무엇을 원하든 무엇이든 가능하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슬슬 가볼까? 가득가득 완전 이득. 인크레더블 캐스퍼. 템퍼.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Temper, the future of sleep is here.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